저는 이제 VR 영화를 연출을 맡은 윤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VR 영화라는 것이 생소하실 텐데 VR로 어떤 영화를 어떻게 제작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개론이나 어떤 제작 과정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VR이 뭐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죠. 근데 이제 요즘은 VR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보편화돼서 VR이 뭐냐고 묻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VR이 뭐예요? 라고 네이버에 VR 치면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알고 싶으면 제일 보는 게 빠른 방법이지만 제가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제 보통 하죠. 버추얼 리얼리티. 근데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가상 현실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추얼 하면 가상이고 리얼리티 하면 현실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가상이면 가상이고 현실이면 현실이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하고 현실 사이의 어떤 부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실에 가까울 만큼 사실감 있게 느껴지는 가상 세계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가까울 만큼 사실감 있게 또 그만큼 몰입감 있게 느껴지는 가상의 세계를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하면서 이제 제작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 영상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이제 목적을 하게 될 때 이제 제일 우선시하는 게 버추얼 리얼리티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실감이겠죠? 실감. 가장 이게 실감이 나는 것. 그리고 이제 몰입감이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개입은 무엇이냐면 이제 밑에 인터랙티브하고 이머시브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개입은 이제 기존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영상 속에 있는 세계 속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VR에서 새로운 어떤 개념이라고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영상에 이제 대부분 요즘에 표현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걸 목적을 하는 실사와 그래픽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실사는 찍는 거예요. 이런 걸 진짜 그냥 보통 카메라로 찍는 거고 그래픽은 이제 올 CG라고 하는데 전부 다 CG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그래픽이 많아요. 그런 이유는 실사로 촬영을 해서 구현하는 것이 기술이 아직 미비합니다. 미흡하고 그래픽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손쉽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영상이 좀 더 또렷하고 좀 더 몰입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개입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찍은 작품 VR 부고라는 거는 영화고 이거는 이제 실사 촬영을 통한 실사로 VR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자, 인터랙티브하고 이머시브 이거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터랙티브는 사용자의 능동적 개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R에서 VR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특별히 주목할 것이 사용자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개입을 해요. 손으로 터치하면 어디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A와 B의 상황 속에서 내가 B를 선택할 것인가 A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주로 게임이나 쇼핑, 교육, 홍보 이런 걸로 이제 쓰이게 돼요. 보통 그런 자료로 많이 나가는데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알리바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쇼핑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거기에서 터치하면 쇼핑이 가능한 이런 세계입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직접 우리가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고르는 것보다 내가 그 매장, 마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카트 안에 담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직접 내가 그 영상 속에서 어떤 행위를 벌이고 그 영상이 반응할 때 이런 걸 인터랙티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머시브, 그러니까 패시브 VR이라고 하는데 이제 몰입 그리고 이제 뭐 수동적인 V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그 갈래 자체가 이제 억지로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이제 뭐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랙티브가 되지 않는 것 그런 영상, VR 영상을 이제 이머시브 또는 패시브 VR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한 부고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들어가도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 관여할 수 없는 거죠.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 오큘러스라는 이제 VR 미국의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사랑과 영혼에서 그 주인공이 귀신이 되지 않습니까? 다 보셨지만 귀신이 이제 돼서 그 유령이 돼서 자기 그 상황 속에 이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떤 걸 하지만 그 현실이 흘러가는 거를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리프트에서는 이게 그 VR 그 상황을 그렇게 이제 이머시브를 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유령이 돼서 이 상황 속에 있지만 네, 관여할 수 없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말하고 보통 지금 현재로서는 영화 또는 홍보, 다큐멘터리, 체험 영상 이런 거에 그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체험 영상 보통 우리가 VR 하면 체험을 맨 먼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아, 바닷속 체험은 어떨까? 뭐 상어가 옆에 지나가면 어떨까? 내가 하늘을 날아보면 어떨까? 이런 체험을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만들었죠. 그랬을 때 이제 하늘 나는 건 이런 거구나. 뭐 바닷속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간접 체험을 하는데 이게 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수동적인 개입을 통한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이런 쪽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더 이제 진보하고 되면 이런 영상이나 체험도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이제 나올 것이고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이제 상용화되는데 얼마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 연출자로서는 영화가 이렇게 그 관객이 사용자가 그걸 관여를 할 경우 이게 과연 영화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은 있지만 관여를 하게 되면서 어떤 영화가 또 탄생할 것인가는 이제 의문이고 네, 이제 시험 단계이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저는 그렇게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너무나 연출자의 그 영역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 사진은 그 인터랙티브 지금 뭔가 이렇게 게임 뭘 들고 있죠? 이걸로 이제 직접 자기가 뭐 그 영상 안에 있는 거를 터치하거나 뭐 지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트랙션 요즘에 이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VR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그 어떤 기기에 타서 이거를 쓰고 그 상황 속을 느끼는 건데 그냥 이것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어트랙션이라는 이 기구에 탑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면 막 바람이 나오는 것 같고 흔들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해서 가장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이 어트랙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영화관이에요. VR 영화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같이 이걸 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의자는 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영상이 따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그림 사진을 제가 그러면 이제 뭐 VR 하면은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뭐 이걸 HMD라고 하는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 머리 위에 쓰는 뭐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건데 여기는 뭐 간단히 시각적 가상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 헬멧에 장착된 화면에 입체 영상을 나타나게 하는 장치.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간단히 그냥 여기에 쓰고 영상을 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종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끼워서 하는 거와 PC에다 직접 연결해서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끼워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PC 기반으로 하는 것은 일단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 오큘러스 리프트나 소니의 바이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PC에 연결해서 그 주로 게임을 하게 되게 있어. 게임을 하면서 이제 그 아까 인터랙티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총 싸움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HMD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VR을 하게 되면서 VR을 접근하기 가장 허들이라고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그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되는 허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거를 쓰는데 불편하고 그 오랫동안 그걸 쓰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또 무겁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HMD기를 쓰면서 우리가 찍었던 영상보다 화질이 한 3배, 4배 떨어져요. 기술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아직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이 받쳐지지 못하는 거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회자되는 것은 갑자기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웬 VR 뭐 이렇게 VR이 뭐야 이렇게 되게 되죠. 삼성에서 막 이 기어 VR이라는 얘를 막 출시하고 사람들한테 막 공급을 합니다. 이제 그 한간에는 이제 스마트폰 팔려고가 가장 뭐 그렇게 대두되는 이야기예요. 뭐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어떤 산업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VR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 5, 60년 전부터 나왔던 어떤 장르고 그런 이제 그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꾸준히 있었어요. 꾸준히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현격하게 그 나타나는 것이 산업이 어떤 그런 걸 이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VR을 핸드폰을 팔든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다시 그 어떤 다른 세계의 플랫폼으로 갔을 때 필요한 그런 거를 이제 베이스를 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산업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흘러가는 세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앞에서 간단한 그냥 VR이라는 무엇인가 요즘에 그냥 개요를 말씀드렸고, 이제 VR 시네마 제가 이제 연출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그냥 VR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찍고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상 전문가들이 아니시고, 네, 이제 그런 문제를 감안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VR 영화는 뭐 360도 이렇게를 기반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고 그걸로 영화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0도로 본다는 겁니다. 위 아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사각 속에 있는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이야기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접했는데, 이제 360도로 이제 영상을 한번 접해보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그런 영상이 나왔고 이제 영화를 찍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획이라고 나왔는데, 360도 영상이 기반인 VR 영화를 이제 기획을 이제 우리가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뭘 중점을 두고 기획을 할 것이냐. 뭐 이제 영화니까 재밌어야겠고, 영화니까 뭐 이야기가 뭐 전달하는 거나 메시지나 또는 뭐 일단 뭐 그런 이야기 기승전결이 있고,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근데 그 전에 360도 영상이기 때문에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 이제 이것은 체험이고 또 몰입감이고 또 이제 영화에서는 아직 없지만 상호작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우선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러브 스토리, 남녀가 어느 카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 너는 이랬니 나는 이랬다 하면서 울면서 이걸 굳이 우리가 VR로 굳이 찍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일단 하게 돼요. 자, 그러면 VR 영화는 지금 현재는 뭐 어떤 거를 찍을까 기획을 하면 좀 앞뒤도 보고 갑자기 아래도 보고 좀 뭔가 긴박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협소한 공간 안에서 그 이제 통로나 이런 걸 안에서 좀 어떤 무서운 존재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딘가 확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에피소드들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되죠. VR 360도를 이제 몰입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다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기획이라고 지금 일단은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안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기획과 이제 계속 얘기했던 러브 스토리는 어울리지 않고 어떤 해저 탐험은 어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떤 영상,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이 VR 영화에 어울리고 그 기획에 맞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좋다, 그 어떤 이야기도 좋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러브 스토리도 어떻게 이 VR 360도 안에서 우리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간단히 어떤 사람이 독백을 하는 장면이라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액션이 있거나 굉장히 어떤 험난한 곳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곳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표현할 수 있다. 충분히 그 어떤 것도 VR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360도 영상으로 표현 가능하고, 그걸로 표현했을 때 좀 더 기존에 우리가 봤던 프레임이 있는 사각 영상 속의 내용보다 더 많은 감동, 더 많은 체험, 더 많은 감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많이 이걸 보시거나 또는 체험을 해보시거나 만들어 보시면 저 같은 느낌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기보다도 그냥 VR로 표현하기엔 좀 미비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VR을 이제 영화를 연출을 맡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 그 영화를 누군가가 이런 걸 한번 찍어볼래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그 재작년인가 드린 말씀이 그분에게 VR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VR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사각 프레임 안에 있는 영상을 연출하려고 했던 연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VR 그런 거에 대한 접근도 못 해봤고 접촉도 못 해봤고 뭔지도 잘 사실 몰랐는데, VR을 어떻게 몰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VR 연출을 맡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VR 영상이란 무엇인가, VR로 영화를 찍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연출적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연출적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고민이 됐던 거는 이 프레임이 없는 겁니다. 프레임이. 이 영상에서 프레임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공부하고 어떻게 이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그 프레임 안 속의 세상이에요. 프레임 안 속의 세상. 프레임 안 속에서 세상이 있고, 지금까지 그 영화 그 문법이나 모든 것을 공부하거나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연출하려고 연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프레임 안에서, 그 프레임 안이라는 것은 사각 영상인데 그 연출자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보여주는 창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예를 들어서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일기를 봐야 돼요. 저 멀리 사람이 흘러가는 거를 찍었어요. 그걸 우리는 그걸 보면서 관조하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 연출자의 모든 의도가 가장 많이 표현이 돼요.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프레임 안에서 하는 건 가장 많이 그 의도 안에서 그의 이제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VR 촬영하려고 했더니 영상 프레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걸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한 거는 저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보다 먼저 했던 저 미국의 오큘러스 리프트에 있는 그 분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써서 관객이 사용자가 자 들어가면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고 있고 계속 사방을 둘러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 이벤트가 벌어져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뭐 주인공하고 누가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볼 것인가? 보겠죠. 보겠는데 다른 걸 보느라고 여기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뭐 어떤 따라가지 못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가장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걱정들이 있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억지로 그걸 보게 만들어요. 억지로. 내가 여기서 그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창문을 바라보고 싶어요. 창문을 바라보고 싶은데 억지로 영상이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억지로 그걸 바라보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지금 상용화되거나 이제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술이 아직 이전의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보게 될 것인가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출자가 과연 필요할까라고까지 이제 극단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연출이라는 것은 이거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이거를 찍으세요. 뭐 배우님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세요. 뭐 여기를 찍으세요. 주로 이런 겁니다. 여기를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프레임이 없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런 거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출자의 힘은 굉장히 작고 연출자의 그 권한은 작고 과연 필요할까? 그냥 촬영 감독이 가서 그냥 찍으면 되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VR 프레임이 없는 영화 그 프레임을 우리 다 아시죠? 그 연출자의 권한이 감소되고 관객의 권한이 증가되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표출이 됐죠. 그런데 제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어쨌든 날짜는 가고 영화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찍었어요. 찍었는데 연출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연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60도 안에서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이게 되게 좀 애매한 얘기인데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이제 프레임이라는 것은 기존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연출자가 보게끔 하는 어떤 장면 이것을 관객들이 사용자가 들어와서 봅니다. 예,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끔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360도 VR을 하게 된 그 연출하는 가장 큰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360도 공간에서 그 연출자가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보게끔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연출자의 몫이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60도 안에서 관객은 무엇을 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스토리 이벤트에 집중할 것인가 잘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할 일이 많아진 관객을 잘 따라오게 유도하는 것 그리고 주변을 보게도 하고 주변이 중요하면 한 곳을 집중하게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VR 그 제작과 그 연출의 몫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은 다른 데 안 보고 집중하게 만들까요? 쉬운 예로 소리입니다. 뒤에서 소리가 나오나 앞에서 소리가 나오나. 또는 빛. 깜깜한데 빛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딴 데보다 사람들은 그걸 보게 돼요.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된 뭐 빛이나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영상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그냥 뛰어넘고 어떤 걸 믿었냐면 관객은 왼쪽 오른쪽을 보다가 그냥 벽면이 나오거나 그냥 되게 무의미한 장면이 있으면 그냥 바로 무시하고 어떤 것을 벌어지는 이야기 쪽에 바로 오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믿었어요. 그렇게 할 것이다, 관객은. 근데 제가 이제 부고를 만들고 그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금까지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거의 95% 이상은 예, 뭐 쓸데없는 공간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집중하고 싶은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다른 데를 보면서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사실 예, 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일부러 자기가 보려고 했던 거를 막 보게끔 하는 기술이 나오면 더 좋겠죠. 예, 그런 기술이 이제 뭐 활용화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영화를 제작할 때는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이렇게 세 개를 나눠집니다. 프리 프로덕션은 이제 제작, 그 현장에 나가서 뭐 레디 액션 하기 전에 요 현장 전의 과정, 그리고 요 현장 배우들이 찍고 뭐 하는 이 현장의 후반을 포스트 프로덕션, 그리고 이제 요 현장을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저가 이제 연출적 고민을 프리 프로덕션에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카메라를 어떤 거를 써서 어떻게 담아낼까, 우리가 360도를 어떻게 담아낼까, 우리가 360도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해서 어떤 카메라를 쓸까, 이런 거 어떻게 또 찍을까, 이런 기술적인 고민을 예, 하게 되고요. 그런 카메라의 종류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다 이렇게 렌즈 하나로 360도 찍는 거는 아마도 없죠, 촬영 감독님. 예, 렌즈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찍는 일체형 카메라와 렌즈가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서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늘을 나는 이제 드론 형식의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촬영 감독님 오셨으니까 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네 그렇게 하는 거.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또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 VR 영화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스티칭입니다. 스티칭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를 여러 대로 찍으니까 여러 장면이 찍힙니다. 이렇게 여러 장면이 찍혀요. 그거를 이렇게 그 장면이 장면이 이렇게 겹쳐져요. 장면이 잘 모르시겠지만 겹쳐집니다. 이게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두 개를 찍으면 얘는 이렇게 찍고 얘는 이렇게 찍어서 얘와 얘가 찍는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나타나요. 이거를 그 후반 작업에서 이거를 붙여줘야 돼요. 네, 잘 붙여줘야 돼요. 그거를 스티칭, 그러니까 꿰맨다, 뭐 이렇게 스티칭한다, 붙여줘야 되는 과정이 VR 영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과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공정이 있고, 시간도 더 걸리고, 예, 그런, 또 물론 돈도 더 듭니다. CG팀한테 막 돈 더 줘야 돼요. 이런 스티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장 VR 영화 하면서, 이게 무슨 중노동인가, 스티칭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 찍히는 거, 여기 찍히는 거, 여기 찍히는 거, 여기 찍히는 위 이거 다 생각해야 돼요. 다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배우랑 이거 뭐 하기도 지금 능력이 부족한데, 여기 찍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그게 붙냐 안 붙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랑 찍는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는 또 거기에 배우가 들어오면 없어져요. 그러면은 배우는 어디까지 와야 하는가, 이런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칭이 가장 힘들고 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힘들다기 골치 아프고 되게 좀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과연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스티칭이 필요 없는 카메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도 뭐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여전히 스티칭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 카메라들이 약간씩 뜨거나 겹쳐지고 그 경계선 부분이 뭐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일체형이 뭐 어쩌고 하더라도. 그래서 스티칭 작업, 이 스티칭이 필요 없는 카메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스티칭을 고민하면서 이제 찍고, 그리고 이렇게 렌즈를 여러 방향으로 나눠 찍은 후 하나로 이어 붙이는 편집 작업처럼 편집에 가서 이거를 다
프레임마다 다 붙여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VR 영화에서는 주로 스티칭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VR 영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스티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저도 말하기 어렵고 듣기도 괴로우니까 여기까지 스티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를 찍게 되면 콘티라는 걸 그려요. 이 장면, 그다음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뭐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 장면 다음, 이 장면 다음, 이 장면 쫙 그리는데 이 장면이 여러 개다 보니까 콘티를 뭘로 그려야 될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도 걱정도 많이 했는데, 뭐 여전히 골치 아픈 부분, 그러니까 스티칭과 콘티는 골치 아픈 부분인데 이런 거를 VR 영화는 하게 되면은 다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프로덕션 스티칭과 이런 그 콘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는 그 프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우리 프로덕션 단계 이전에 이거를 굉장히 계산을 하고 가야 돼요. 굉장히 계산을 하고 가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헌팅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주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시점은 뭐냐면 그 사용자 관객이 주로 보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360도에도 주로 이루어지는 주시점,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점 같은 거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VR을 영화를 찍게 되면 뭐 우리가 사각 영상 프레임에서는 그런 고민이 없죠. 그냥 그것만 찍으면 되니까. 근데 360도 여기에서는 주로 보는 시점이 어디냐, 이 사람이 주로 보는 시점이 어디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콘티를 짜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연출을 하게 돼야 돼요. 이 주시점을 편집할 때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의 문제 때문에 카메라가 여러 개 있고 그 카메라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어떤 배우가 그 동선이나 어떤 이 영상이 잘려나가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배우의 동선을 고민해야 되고, 또 디렉팅도 좀 달라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건 스텝의 숨바꼭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360도가 다 나오니까 보통 영화는 이렇게 카메라 뒤에 모두 서 있어요. 카메라 뒤에 모두 서 있고 레디 액션 감독이 하면 찍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장비가 가득 있어도 우리는 여기만 찍기 때문에 여기만 주의하면 됩니다. 여기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이 360도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위아래 뒤 어디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카메라 우리 촬영 감독님이 저거 만지고 계신데 저런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레디 액션하고 열심히 뛰어서 다 안 보이는 데로 숨어야 돼요. 열심히 레디 액션, 그리고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저 숨고 저기 숨고 저기 숨어서 저 멀리에서 액션 그러면은 이제 배우가 리허설 한 대로 나와서 자기가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밖에서 배우가 지금 제대로 찍고 있는 건지 뭐 몰라요. 이거를 밖에서 이렇게 무선을 통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다 보면 좋겠는데, 이 영상이 뭡니까? 360도니까 어디를 영상이 이렇게 360도를 이렇게 제대로 1차적으로 갑자기 자기가 편집을 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도 애매하지만 대충 이제 그냥 한 부분만 보게 되는 그런 건데, 일단 저는 그런 밖에서 빼서 모니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레디 액션, 그러니까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뭐 큐 이렇게 하면 다 도망을 가서 어딘가 숨고 그 다음에 레디 액션 그러면 이제 배우가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때쯤 끝났겠다 그러면 다시 컷 그러고선 달려와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잘 됐나 어쨌나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그 한 컷 찍는 게 길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 카메라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어떤 건 또 안 돌아가요.
예, 안 들어가면 다시 찍어야 되고, 왜냐면 화면이 비니까요. 예, 다시 찍어야 되고, 네, 또 다 일일이 카메라도 또 하기, 뭐 이런 지금 난관이 있는데, 예, 가장 좀 놀라운 재밌는 부분이 스태프들이 다 숨바꼭질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저 위에 사진은 제가 저 뒤에 카메라 뒤에 앉아 있죠. 저 부분은 디렉팅을 안 할 수가 없는 장면은 그 CG팀은 상당히 싫어하지만 저렇게 찍게 됩니다. 저게 뭐냐면 찍고 제가 있는 부분을 CG팀에서 지워요. 지우는데 그냥 저희가 한 장면을 보면 그냥 쓱 지우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 엄청 많아요. 저 장면이 지나가면 프레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지워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디렉팅이 꼭 필요할 때는 저렇게 하게 되고, 이제 밑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블루 스크린, 그린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CG 때문에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영화 찍을 때 보통 이렇게 하고, 그 VR에서는 제가 이걸 특별히 저렇게 블루 스크린을 해서 찍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후반 과정에서 손쉽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뭐 중요한 게 편집에서 스티칭이겠죠. 지금 스티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VR 끼고 확인했다가 봤다가 편집했다가 저걸로 확인했다가 편집했다가 뭐 이런 과정들을 겪죠. 포스트 프로덕션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뭐 스티칭을 하고 편집을 하고 CG 작업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뭐 보이면 안 된 걸 지운다든지 뭐 좀 뭐 그런 거, 아니면 합성을 한다든지 뭐 배경을 찍고 뭐 아까 이렇게 블루 스크린과 합성을 한다든지 이런 걸 CG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고 색보정이라서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겪고, 이건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사운드 디자인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합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앞에는 대충 제가 뭐 그냥 대충 설명을 드렸고 크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사운드 디자인은 저 그림처럼 저 사진처럼 이 사운드도 VR에서는 되게 연구 중입니다. 이걸 끼면, 예전에 우리가 그냥 이 큰 스크린 데모에서 봤던 거는 스테레오가 왼쪽, 라이트, 그다음에 그냥 레프트가 중요했어요. 근데 예, 여기에서는 공간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공간 안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아래, 뭐 뒤, 여기 사방팔방의 사운드를 예, 듣고 싶어하고, 그것이 이 현실감과 그 공간감과 실감을 더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가 필수예요. 필수인데 아직 이제 지금도 현재 많은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저렇게 다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채널이 여러 개 있어서 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누구야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사운드가 더 잘 들리고, 여기서 탕 하고 누군가 돌을 던지거나 공을 치면 여기 사운드가 더 잘 들리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사운드보다 이 사운드가 더 잘 들리게. 사람이 돌아보는 방향에 따라서 사운드가 움직이는 이런 연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이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들어도 뭔 소리인지 알까 뭘까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 VR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스티칭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관한 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스티칭과 이렇게 사운드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거를 이 VR 영화에서 이런 걸 빼놓고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프로덕션하고 이제 그 포스트하고 그 전반에 대충 이런 걸 설명을 드렸어요. 대충 그렇게 그냥 제작이 되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정도만 알면은 뭐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VR 영화가 사라질까 발전할까 이런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VR 영화 그게 일단은 이런 걸 쓰면서 본다는 것이 되게 불편해요. 불편하고 뭐 한 10분만 넘어가면 땀 차고, 예,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 지워지고 머리 헝클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일단은 지금 이 HMD가 기술이 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지러운 가장 큰 이유가
화면이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옮기면 화면이 바로 따라와야 되는데 아직 이게 못 따라옵니다. 이게 화면이 느리기 때문에 이 간극에서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VR 영화가 그런 단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라질까 발전할까 이런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옛날 뭐 3D 영화들 이런 것들이 점점 사실 요즘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VR 영화는 그 영상에 멈추지 않은 산업하고 같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VR 영상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게 VR 영상은 산업에서 아까 또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만이 있지만 그럼 영화는 없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냥 뭐 되게 단순한 이유가 VR 영화가 왜 나왔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산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핸드폰을 팔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어떤 대체하는 플랫폼이나 대체하는 무엇 때문에 이 VR 기기를 팔려고 VR을 팔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일면도 물론 크지만 저는 사람들이 점점 아이맥스 저기 스크린X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CJ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화면이 이렇게 있고 좌우에도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맥스는 다 보셨죠? 점점 큰 화면. 그리고 이제 도명 이런 스크린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게 잘 안 보니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4DX라고 해서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물이 나오고 막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영상하고 같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내가 더 실감하고 싶다. 내가 더 그 세계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다. 이런 바람 속에서 지금 이런 이제 영상 기기들이 이제 화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VR 영상이 현재는 이런 HMD나 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뭔가 극복하게 되면 360도가 다 보이고 네, 그 좌우에서 뭐 이벤트가 벌어지는 것들이 없어질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영상이 커지고 막 이런 거를 바랄까. 그게 그냥 VR의 목적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실감, 좀 더 나를 감흥시키고, 좀 더 나를 지금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에 가서 현실을 잊고 그 꿈의 세계에서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태고 쪽부터 있는 거죠. 태고 쪽부터. 인류는 생겨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세계를 그려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할머니들이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그 얘기가 너무 이렇게 구사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한테는 막 몰입을 하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소설 또는 뭐 드라마, 영화, 여러 가지 영상에 의해서 이야기들이 표현이 되면서 계속 사람들은 좀 더 실감나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세상으로 완전하게 진입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욕구가 커요. 그래서 VR의 목적이자 종착점은 이제 현실과 구분되지 않은 가상 세계인데 그런 곳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VR은 존재할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적으로 제가 누군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VR은 영화가 사라질까 발전할까. 그래서 제가 VR 영화를 찍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VR 영화나 VR 영상은 세상을 앞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가 이 VR 영상이란 걸, HMD라는 거를 가지고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좀 붐이 일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차세대 플랫폼은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플랫폼 하면 이제 보통 뭐 구글 뭐 이렇게 여기 PC를 켜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안의 세계에서 뭐 쇼핑도 하고 뭐 정보도 얻고 그러죠. 그것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죠. 세상은 그 다음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C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주크버그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실행하고 있는 저 아바타의 세계예요.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가서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되고 훨씬 편해진 VR 기기를 쓰고 그 속으로 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돼서 쇼핑도 하고 무엇도 하고 또는 저렇게 회의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세계는 각자 집에서 내가 강의받고 싶으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 발로 안 오고 회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회의에서 어디로 모여? 그래가지고 저렇게 배경이 뭐 이렇게 정말로 리얼하게 느껴지겠죠. 이건 지금 리얼하게 느껴지는 어떤 한산한 무슨 공원 거기로 다 모여요. 뭐 누구들 다 모여서 그 안에서 회의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뭐 바에 모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세계가 온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모든 그런 그 PC 업계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직접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막 그 페이스북에서 저런 회의 서로 이제 아바타가 되는 거죠. 아바타가 돼서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사진도 막 거기서 보여주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VR을 그런데 쓰이는데 아주 뭐 필수 불가결인 거죠. 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 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니 준비를 하거나 뭐 준비를 안 하더라도 그냥 적응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흘러가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생겨나고 가능해진다. 이렇게 무슨 이게 뭔 소리야? 제가 썼지만 저도 지금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360도를 보고 싶어 뭐 이렇게 원하는 것 때문에 기술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뭐 360도 보는 기기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플랫폼이든 더하게 되는 것을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맨날 말하는 4차 그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술들이 그걸 또 그 기술들 때문에 뭐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세상이 만들어진 속에서 또 어떤 기기들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그래서 VR이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속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대충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겁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세상. 영화 마이너 리포트를 보면 지나가면서 뭐 광고도 여기에 뜨고 홀로그램이 또 뭐 어떤 뭐 그런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VR, 뭐 AR, MR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이런 세상이 곧 올 거고 이런 세상이 25년 후에 온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세상을 저희가 그때까지 진짜로 25년 후에 올지 아니면 뭐 100년 후에 올지 오지만 지금 이런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제가 뭐 영화는 상관없지만 VR의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